겨울철 응급실을 찾은 강아지 10마리 중 4마리. 저체온증과 동상이었어요. 겨우 15분 산책했을 뿐인데요. 우리 애는 털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는데요.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었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강아지 발바닥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영하 5도 날씨에 5분만 걸어도 발바닥 온도는 10도 아래로 떨어져요. 체온은 2도 이상 떨어집니다. 괜찮겠지가 우리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온별로 정확히 몇 분 걸어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혀야 하는지, 집에 와서 뭘 해줘야 하는지, 수의사와 동물행동 전문가가 검증한 내용만 담았어요. 이번 겨울 우리 아이가 산책 후에 다리를 절뚝거리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털이 있다고 다 따뜻한 건 아니에요. 강아지 체온은 보통 38도에서 39도 정도 됩니다. 사람보다 2도 정도 높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체온이 높다는 건 주변 온도가 낮을 때 열이 더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겨울철 찬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체온이 떨어집니다. 작은 아이들은 더 빨리 추위를 느껴요. 말티즈, 푸들, 치와와, 요크셔 테리어처럼 작은 아이들 있죠? 이 친구들 체중이 보통 2kg에서 5kg 정도 되는데요. 작은 몸은 표면적에 비해 부피가 작아서 열이 금방 빠져나가요. 마치 작은 컵에 담긴 물이 큰 주전자보다 빨리 식는 것처럼요. 실제로 겨울철 10분만 밖에 나가도 체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떨어질 수 있어요. 나이 든 녀석들은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그런데 근육이 바로 우리 몸의 히터 역할을 하거든요. 8살 이상 노령견은 같은 추위에서도 젊은 아이들보다 체온이 2배 빠르게 떨어져요. 게다가 관절염이 있는 아이들은 추위에 노출되면 통증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요즘 우리 애가 산책 나가려고 안 하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마른 체형이나 털이 짧은 아이들,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휘핏, 민핀처럼 날씬한 아이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 피하 지방이 거의 없어요. 몸에 단열재가 없는 것과 같아서 추위에 정말 약합니다. 또 피부병으로 털이 많이 빠진 아이들이나 면역이 약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옷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많은 분들이 추우면 다 옷을 입혀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천연 패딩을 입은 친구들이 있어요. 스피츠, 시바견, 사모예드, 허스키, 진돗개, 웰시코기. 이 아이들 보면 털이 두 겹이에요. 안쪽에 솜털 같은 속털이 있고 바깥쪽에 긴 겉털이 있죠. 속털이 체온을 꽉 잡아주고 겉털이 바람을 막아줘요. 자연이 만든 완벽한 방한복이죠. 실제로 허스키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 두꺼운 패딩을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너무 더워져요. 헉헉거리고 땀도 나고요. 땀이랑 피지가 옷 속에 갇혀서 피부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모예드는 보호자님이 귀엽다고 플리스 옷을 입혀서 산책을 시켰는데요. 3일 만에 겨드랑이랑 목 부분에 습진이 생겼다고 해요. 병원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이 아이한테는 옷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해로워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겨울에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옷보다는 털 관리가 중요해요. 속털이 엉키면 단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규칙적으로 빗질을 해서 속털을 풀어주고요. 집 안 온도를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 돼요. 강아지 옷 고르실 때 뭘 가장 먼저 보시나요? 디자인? 색깔? SNS에 올릴 때 얼마나 예쁠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편한지 아닌지예요. 우리 아이가 옷을 불편해하는 신호. 강아지는 말을 못하지만 몸으로 이야기해요. 보시면 몸을 자꾸 튕기듯이 턴다든가, 걷는 게 평소랑 다르게 어색하다든가, 갑자기 가만히 서 있기만 한다든가, 표정이 굳어있고 귀가 뒤로 간다든가. 이런 모습이 보이면 나 지금 불편해. 이거 벗겨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계속 입히고 다니면요. 우리 아이는 겨울만 되면 산책을 싫어하게 될 수 있어요. 좋은 겨울 옷은 이런 거예요. 첫째, 가벼워야 해요. 무거운 옷은 관절에 부담을 주거든요. 둘째, 잘 늘어나야 해요. 움직임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셋째, 가슴이랑 겨드랑이 부분이 여유로워야 해요. 여기가 조이면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넷째, 배를 감싸주는 디자인이 좋아요. 배는 체온이 가장 빨리 떨어지는 부위거든요. 다섯째,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아요. 바람만 막아도 체감 온도가 5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집 안에서 입는 옷이랑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을 따로 준비하세요. 집에서는 얇고 편한 면 소재로, 밖에 나갈 때는 바람을 막아주는 패딩으로. 똑같이 두꺼운 옷을 하루 종일 입히면요. 집에서는 너무 더워서 체온이 과하게 올라가고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겨울 산책할 때 기온만 보시나요?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바람이에요. 체감 온도가 진짜 온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기온이 5도인데 바람이 안 불면 산책 가능해요. 그런데 똑같이 5도인데 바람이 세게 불면 체감 온도는 0도 이하로 떨어져요. 바람은 체온을 순식간에 빼앗아 가거든요. 특히 작고 마른 아이들은 바람 앞에서 정말 약해요. 기온별로 어떻게 산책해야 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0도 이상일 때 대부분의 강아지는 평소처럼 산책 가능해요. 다만 노령견이랑 아주 작은 아이들은 얇은 옷 하나 입혀주시면 좋아요. 4도에서 10도 사이, 소형견, 나이 든 개, 털이 짧은 아이들은 패딩이 필요해요. 그리고 산책 시간을 평소에 70% 정도로 줄여주세요. 평소에 30분 걸었다면 20분 정도로요. 0도에서 4도 사이, 모든 강아지한테 옷이 필요해요. 산책 시간은 10분에서 15분씩 하루에 두세 번 나눠서 나가는 게 좋아요. 바람이 부는 날은 5분에서 10분만 나가세요. 0도 아래로 떨어지면, 아주 작은 아이들이랑 노령견은 가능하면 집에서 배변하도록 유도해주세요. 중대형견도 5분에서 10분만 짧게 꼭 필요한 배변만 하고 들어오세요. 패딩은 필수고요. 발 보호도 꼭 해주셔야 해요. 영하 5도 이하의 바람까지 불면 가능하면 산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꼭 나가야 한다면 현관 앞에서 3분 배변만 하고 바로 들어오세요. 이때는 코랑 귀에 동상이 올 수 있으니까 손으로 가려주시면서 다녀오세요. 산책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땐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호예요. 첫 번째, 발을 번갈아 들어요. 바닥이 너무 차가우면 발바닥이 아파요. 발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면 이미 아픈 거예요. 두 번째, 몸을 웅크려요. 등을 둥글게 말고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요. 추워서 체온을 지키려고 애쓰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꼬리를 아래로 내려요. 추울 때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꼬리를 배 쪽으로 감아요. 민감한 부분을 보호하려는 거죠. 네 번째, 보호자한테 자꾸 붙어요. 평소엔 잘 걷다가 자꾸 뒤돌아보고 다리에 붙으려고 하면요. 나 이제 힘들어.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오세요. 조금만 더 갈까? 이 생각이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산책 후 5분이 정말 중요해요. 집에 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히터 앞에 아이를 앉히시는데요. 사실 이건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차가운 몸이 갑자기 뜨거운 열에 닿으면요. 혈관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관절이랑 심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특히 관절염이 있는 노령견은 통증이 갑자기 심해질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은 이래요. 1단계, 발과 배부터 닦아주세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요. 발바닥, 발가락 사이, 배, 겨드랑이. 이 네 곳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여기가 체온이 가장 빨리 떨어지는 부위거든요. 2단계, 담요 위에서 5분 쉬게 해주세요. 바닥에 직접 앉히지 말고 담요나 방석 위에 앉혀주세요. 이때 담요로 몸을 감싸듯이 덮어주면 더 좋아요. 보호자님 체온이 전달되면서 천천히 따뜻해져요. 3단계,
미지근한 물을 주세요.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을 줘야 해요. 속부터 천천히 체온이 회복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간단한 루틴만 지켜도요. 관절 스트레스랑 체온, 쇼크를 9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죠? 바로 집이에요. 그래서 집 안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바닥과의 거리가 체온을 지켜줘요. 강아지는 배를 바닥에 붙이고 누워요. 바닥이 차가우면 체온이 계속 빠져나가죠.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바닥에 직접 누운 강아지는 30분 후에 체온이 0.8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담요 위에 누운 강아지는 30분 후에 0.2도만 떨어졌대요. 단 1cm 차이가 4배의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겨울 준비물.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담요 한 장. 바닥과 몸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줘요. 방석 하나. 보온도 되고 관절도 보호해줘요. 창가 햇살자리. 자연 난방이고 비타민 D도 만들어져요. 전기장판은 오히려 저온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집 안 온도는 18도에서 22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게 하면요. 집 안이랑 밖의 온도 차이가 커져서 산책 나갈 때 쇼크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호흡기도 안 좋아져요. 너무 춥게 하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져요. 사람이 긴팔 하나 입고 편한 온도. 그 정도면 우리 아이한테도 딱 좋아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털이 있으니까 괜찮아. 털은 단열재일 뿐이에요. 히터가 아니거든요. 체온을 만드는 건 근육이랑 신진대사예요. 작년에도 이랬는데 괜찮았는걸. 우리 아이는 매년 나이를 먹어요. 작년에 괜찮았다고 올해도 괜찮을 거란 보장은 없어요. 움직이면 몸이 따뜻해지잖아. 작은 강아지는 운동으로 만드는 열보다 바람으로 잃는 열이 더 많아요. 옷을 입히면 약해지는 거 아니야? 필요한 보호는 약함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사람도 겨울에 패딩 입는다고 약해지지 않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텐데. 생명이 위험한 극한 추위에는요. 집에서 노는 것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에요. 겨울에 강아지랑 멀리 걸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사실 겨울 산책의 진짜 목표는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걸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다녀왔느냐예요. 10분을 걷더라도요. 우리 아이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돌아왔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산책이에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건 많지 않아요. 비싼 브랜드 옷이 아니라 따뜻한 담요 한 장. 멀리 가는 산책이 아니라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 화려한 장난감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보호자 한 분. 그게 전부예요.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날씨 앱으로 기온 확인하고, 옷 챙기고, 산책 시간 조금 줄이고, 우리 아이 신호 잘 관찰하고, 집에 와서 따뜻하게 케어해주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아이를 지켜줘요. 지금 당장 날씨 앱을 켜보세요. 그리고 내일 산책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는 말을 못하지만요. 그 작은 몸으로 매일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그 신호를 알아챌 수 있는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겨울은 우리 아이에게 조금 힘든 계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더 따뜻해져야 해요. 여러분의 겨울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더 따뜻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도 우리 아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도 따뜻하게 건강하게 보내세요.